노션 기초과정 2차 시 기본 블록 살펴보기. 오늘은 노션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블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블록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기본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텍스트 블록.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 텍스트 블록은 가장 기본적인 블록으로 일반적인 문서 작성에 사용이 되고, 활용하는 분야는 본문 내용이나 설명, 메모 등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블록이 있는데, 제목 블록은 크기에 따라서 큰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1, 2, 3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제목을 크기별로 사용하시게 되면 문서를 구조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섹션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계층 구조를 생성해서 문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살펴본 텍스트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노션에서 새 페이지 하나 만들고 제목을 하나 넣고 시작할게요. 블록 삽입.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텍스트 블록을 삽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슬래시 입력하신 다음에, 자, 여기 기본 블록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블록. 자, 엔터키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입력하실 수 있어요. 단축키, 그냥 타이핑. 자, 혹시 하나의 블록 안에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러 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두 번째 줄.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각각의 블록들은 옆에 블록 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블록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블록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줄로 잡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 안에 내용을 입력하실 때 여러 줄 입력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된다. 자, 제목글도 입력해 볼게요.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여기 기본 블록에서 H1번에 해당하는 제목 1 선택하시고, 제목글 1번. 자, 엔터 치시고 그 밑에 제목글 2번 넣어 볼게요. 슬래시 한 다음에 제목 2 선택하시면 중간 제목. 자, 마지막으로 슬래시 하신 다음에 제목 3번 하시면 소제목.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크기에 따라서 제일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제목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제목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서를 구조할 수도 있고 계층 구조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독성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블록 중에 텍스트 블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스트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목차를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 블록에는 글머리 기호 목록, 번호 목록, 할 일 목록, 토글 목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은 순서가 없는 항목을 나열할 때 사용을 합니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록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번호 목록. 번호 목록은 항목 앞에 순서가 붙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항목들을 나열할 때 사용하죠. 단축키는 이렇게 번호를 붙인 다음에 점을 찍어 주시고 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야는 어떤 단계별 프로세스나 순위가 있는 목록을 만들 때, 이럴 때 쓰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할 일 목록.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될 것인가 목록을 쭉 만들어 놓고 다 한 경우에는 체크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우리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할 일 목록이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완료 여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축키는 대괄호 열고 닫고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떤 작업 관리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토글 목록이 있습니다. 토글 목록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하위 내용이 펼쳐지거나 접혀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단축키는 꺽쇠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용하는 분야가 FAQ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상세 정보를 보이거나 아니면 감출 때 이런 어떤 정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리스트 블록도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글머리 기호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글머리 기호는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목록을 보시면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항목 1번 엔터키 치면 항목 2번 해가지고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가 붙죠. 세 번째 항목.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글머리 기호가 붙는 것이 바로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터를 쳐서 아랫부분에서 끊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엔터를 치시면 항목이 끊어져요. 자, 번호 목록도 한번 해볼게요. 순서 있는 목록은 1하고 점 찍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자, 이제 순서 있는 목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리스트. 그러면 3번 해가지고 자동으로 번호가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는 목록, 번호 목록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끊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엔터 치시면 끊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체크 상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리스트 목록에서 할 일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 상자가 뜨죠. 자,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자, 그러면 운동하기, 다음으로 프로젝트 확인, 다음으로 내일 일정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을 다 완료한 경우에는 체크 상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완료 여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토글 목록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토글 목록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슬래시 입력하시고, 자, 여기 팝업 메뉴에서 토글 목록 골라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삼각형 화살표 나오죠. 자, 그래서 점검사항 써볼게요.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확장 단추 눌러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써주면 되죠. 항목 1, 항목 2, 항목 3. 자, 그랬다가 평상시에는 토글 단추를 눌러서 닫아놨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시 토글 단추를 눌러서 펼쳐가지고 내용을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떠한 내용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축소도 했다가 확장도 했다가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토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목록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블록에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 비디오를 삽입하는 거, 오디오를 삽입하는 거, 파일을 삽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블록에는 사진이나 그래픽,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면 캡처 해가지고 삽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시각적 활용, 참고자료, 아니면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을 삽입을 하는데,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링크를 복사해 와 가지고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음성 파일 같은 것들 삽입을 해서 회의 녹음이나 음성 메모, 어떤 배경음악 이런 분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 삽입 같은 경우에는 PDF 문서 같은 것들, 압축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참고 문서나 템플릿, 리소스 공유할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블록 삽입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자, 왼편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이미지 찾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파일 업로드가 나오면 단추 누르셔서 자, 여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찾아가셔서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하면 이미지가 삽입이 되죠. 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다시 이미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클릭하면 이미지가 삽입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서 원하시는 이미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블록 중에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 살펴봤는데 이미지나 아니면 비디오, 오디오, 파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화면 한번 정리하고 자, 다음으로 구조화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화 블록에는 페이지나 구분선, 컬럼, 콜아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션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페이지죠. 노션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페이지와 블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블록에서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안에 새로운 하위 페이지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구조화한다거나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으면 구분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구분선을 넣으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자, 다음으로 자,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을 나누는 거예요. 페이지를 여러 개의 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다 컨텐츠를 담는 거죠. 자, 그래서 단편집을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콜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강조할 때 써먹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색을 넣을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타내는 박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주의사항이나 팁, 중요 정보 등을 강조할 때 활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구조화 블록에 대해서도 한번 삽입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페이지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블록 삽입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죠. 자, 이 안에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목록 쭉 내리셔서 페이지를 찾고 여기 새 페이지라고 뜨죠. 자, 이게 하위 페이지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구조화 블록.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블록 삽입이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라고 해서 구조화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상위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면 자, 여기 윗부분에 있는 블록 삽입 클릭하시면 자, 보세요. 블록 삽입이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라는 문서가 페이지 단위로 삽입이 된 게 보이죠. 하위 페이지 안에서 또 하위 페이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슬래시하고 자, 나타난 목록에서 다시 페이지 선택하시고 여기 두 번째 레벨 자, 그런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블록 삽입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가 있는데 그 하위 페이지 안에 두 번째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위 페이지가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윗단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자, 왼쪽 상단에서 바로 상위 단계 클릭하면 하위 페이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또 블록 삽입 누르면 제일 상위 페이지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이 많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하위 페이지가 내용이 많아요. 복제. 자,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눌러서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쯤에서 한번 끊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하시고 구분선을 넣어주는 거죠. 자, 목록에서 구분선 찾으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이 한번 쫙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내용 입력. 자, 이렇게 해서 섹션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컬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컬럼은 단편집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팝업 메뉴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자, 목록에서
2개의 열, 3개의 열 해가지고 열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단편집할 때 사용하는 칸수예요. 자, 그러면 저는 2개의 열 선택하면, 자, 보세요. 왼쪽 열과 오른쪽 열 해서 2개의 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자, 저는 이 내용을 좀 복사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편에 있는 내용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자, 여기 오른쪽 가서도 붙여넣기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단이 만들어지죠. 왼쪽 단과 오른쪽 단. 자, 이렇게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콜아웃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팝업 메뉴 목록에서, 자, 콜아웃 고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박스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중요 항목 강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되어지는 상자가 나타나서 시선을 끌 수가 있죠. 자, 여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블록 위에다가 커서를 얹으시면 점점점 핸들 나타나죠. 자, 이 핸들 클릭해서 색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아이콘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셔서, 자, 원하시는 아이콘 선택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도 바뀌죠. 혹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이콘은 쓰지 않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서 제거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아이콘은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블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급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클릭해보면 고급 블록에는, 자, 인용문 아니면 어떤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명언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참고 자료를 인용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소스를 참고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테이블이라고 해서 표를 삽입할 수 있는데, 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리할 때, 비교표를 만들거나 일정표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겠죠. 특히나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블록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하고, 자, 고급 블록을 삽입하기 위해서 슬래시 입력하신 다음에, 자, 여기 팝업 메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인용이라고 있죠. 자, 인용은 이렇게 좌측에 막대기가 하나 생겨요. 자, 그런 다음에 내용으로 인용문이나 중요한 문구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코드 입력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코드라고 있습니다. 자, 코드 입력하시면, 자, 여기에 어떤 소스 코드를 입력할 거냐 하고 목록 눌러보시면요,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자, 저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파이썬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 고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소스 코드로 프린트 다운표 치고 출력하고 싶은 문구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표도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리스트 목록에서 쭉 훑어가지고 표. 자, 그러면 표가 나오죠. 자, 여기 더하기 표시를 눌러가지고 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세로 부분 잡아가지고 쭉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줄이시면 열의 개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를 아랫부분에다 대고 클릭을 하시거나 잡아서 늘리시면 이렇게 행이 추가되거나 삭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블록을 삽입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기본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본 블록에는 텍스트 블록이 있고요. 텍스트나 제목글. 다음으로 리스트 블록에는 글머리 기호, 번호 목록, 할 일 목록, 토글 목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블록에는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다음으로 구조화 블록은 문서를 구조화하는 거죠. 페이지나 구분선, 컬럼, 콜아웃 같은 것들.
자, 그리고 고급 블록에는 인용이나 코드, 표, 테이블 같은 것들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블록들을 활용하실 때에는요. 자, 여기 활용 팁을 한번 보면 블록을 조작하실 때에는 핸들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블록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블록 앞에 있는 핸들을 잡아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위로 드래그하면 순서가 바뀌죠. 자, 그리고 이 핸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메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블록의 속성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블록을 콜아웃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토글로 바꾼다거나 제목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자, 저는 지금 자, 여기 항목으로 되어 있는 순서 없는 목록을 클릭을 해서 자, 전환 누른 다음에 자, 토글로 바꿔보면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이 토글로 바뀌죠. 자, 다시 한번 핸들 클릭해서 전환 가가지고 자, 이번에는 제목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항목이 큰 글씨로 바뀌죠. 제목글 1번으로. 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 자, 다음으로 불필요한 블록이 있으면 해당 블록 핸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복사를 하실 때에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블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슬래시 명령어 사용해서 블록 삽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크다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마크다운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꼭 클릭해가지고 목록에서 고르지 않아도 빠르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변환하는 기능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윗부분의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삽입이 아니고 커버라고 해서 또 다른 섹션입니다. 자, 그래서 자, 페이지 상단에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자, 여기 보세요. 커버 추가라고 있죠? 커버 추가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죠. 그림을 바꾸고 싶으면 커버 변경 누르시고 자, 여기서 단색이나 아니면 제공되는 그림 중에서 하나 골라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미지 삽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넣거나 언스플래시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제거 단추 누르면 없어져요. 자, 저희는 그림 하나 삽입했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다가 대표적인 아이콘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상단 커버 부위에 커서를 올리면 아이콘 추가라고 메뉴 뜨죠? 자, 클릭하셔서 아이콘 고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내용도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자, 오른쪽 문서를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이모지 아이콘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것들은 삽입하시는 방법은 자, 여기서 슬래시 하신 다음에 리스트 목록에서 이모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목록에 보면 이모지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모지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림 하나 고르시고 나의 독서 관리 페이지. 자, 그런데 입력한 내용이 글씨가 너무 작죠. 자, 그러면 아까 전환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블록 핸들 클릭하시고 전환 가셔서 자, 제목 1번 지정하시면 큰 제목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인용문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슬래시 하시고 이번에는 인용이라고 찾아볼게요. 자, 인용. 그런 다음에 이 실습을 통해 노션의 기본 블록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구분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슬래시 하시고 자, 여기 목록에서 구분선 찾으시면 선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한 칸 아래로 엔터키 쳐서 띄우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관역 표시 같은 또 이모지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모지를 또 쉽게 입력하는 방법은 윈도우하고 점을 찍으시게 되면 이모지가 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자, 목록상에서요. 저희가 찾고 싶은 것들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2025년 독서 목표. 자, 이것도 처음에 입력할 때 이 부분이 제목글 1이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자, 지금은 그냥 텍스트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전환할게요. 자, 핸들 눌러서 전환. 이번에는 제목 2번.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서 올해 목표.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체크 상자가 있죠. 자, 보시면 체크 상자가 4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체크 상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슬래시 하신 다음에 자, 리스트 목록에서 할 일 목록. 자, 그리고 할 일은 월 2권 이상 읽기.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하셨는데 엔터를 치면 계속 밑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핸들 눌러서 복제 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D라 그랬죠. 컨트롤 D 눌러서 자, 4개 만들고 맨 밑에 건 필요 없네요. 지울게요. 딜리트. 그 다음에 내용만 바꿔주면 되죠. 다양한 장르 도전하기.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작성하기. 마지막은 독서 모임 참여하기. 자, 그런데 독서 모임 참여하기는 했으니까 이 부분 가서 체크해 주시면 자, 할 일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는 했다 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 블록을 삽입하고 그 기본 블록들을 활용을 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해보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노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